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원활한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한 부동산 PF를 손봐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 산업이부 이지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들 큰 뼈대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정부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크게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또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 두 가지로 나눠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 부분에서는 수도권 신도시와 신규 택지 등에서 민간 물량을 공공 전환하는 방식 등으로 12만 호 가량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고 여기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는 등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네, 우선 공공주택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3기 신도시 물량을 늘리고 또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됐는데 물량이 얼마나 늘고 또 얼마나 앞당겨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 약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미매각 용지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지 등에서 기존 민간 추진 예정이었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집을 더 지을 예정입니다. 또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도 더 앞당긴다는 계획인데요. 원래 계획했던 물량은 6만 5천 호 정도인데 여기에 2만 호를 더 추가를 해서 약 8만 5천 호 수준으로 확대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려고 했던 이 후보지도 오는 11월에 앞당겨서 조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업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는 용적률의 향상 그리고 용도 지역 변경 등으로 집을 더 짓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고밀개발과 자족용지의 비율을 변동하는 것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밀개발과 자족용지 비율의 변동을 통해서 주택 공급은 분명히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는 자금난에 시달려가지고 이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건설사에 대한 이 부동산 PF를 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우선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허그와 같은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확대를 하고요. 또 심사 기준 등을 대폭 개선한 게 큰 뼈대입니다. PF 대출 보증 규모는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또 보증의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를 해서 사업자가 추가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PF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보증 대상 사업장을 확대합니다. 금융업권 자체적으로도 별도로 펀드를 조성을 해서 PF 사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정부는 PF 정상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는데요. PF 정상화 펀드 인수 사업장에는 PF 보증 비율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 방식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보증 관련해서 규모나 한도 확대가 구체적인 수치로 좀 논의가 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주택 공급 금융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제한적이겠지만 긍정적으로 영향을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PF 금리 관련해서는 금융권과 좀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이 정책 효과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전매 제한 완화나 이 공사비 기준 마련, 또 이런 건설 인력 확충 등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담겼다고 하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합니다. 현재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서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택지 공급 후에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조기에 받을 경우에는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에서 이제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를 한 업체에게 준다든지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업체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을 하는데요. 공사 중에 공사비가 오른 경우에 이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 계약서를 만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은 특화된 표준 계약서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공사비가 일정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설 현장 내 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외국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820명이 이미 확대가 됐는데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 계속 많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외에도 비아파트 사업 여건 개선과 이 청약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됐던 부분인데 좀 이 내용들도 많이 담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담겼습니까? 네, 통상 아파트가 아닌 주택들의 경우에는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만큼 이제 사업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금 지원 대출 한도를 확대해주고 세제와 기금 등을 지원해줍니다. 또 청약을 할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 가격도 상향을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제 이 소형주택의 기준 가격이 1억 3천만 원인데요. 이를 1억 6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8천만 원이던 이 기준 가격을 이제 1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